김용민의 정치쇼. 네, 입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수요일은 항상 삼변 시대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사회 법조 뉴스. 이번 주도 정말 산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자, 지난주 삼변 시대에 나오셔서 이팔성 씨가 비밀 메모를 정말 말 그대로 씹어먹을 뻔했다, 이런 특종을 터뜨려 주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랑부터. 좋은 방송이에요. 이번 주도 하나 좀 터뜨려봐요. 아니 제가요 자랑을 해야지. 제가 원래 이제 삼변시다 하면 항상 또 단독을 또 하지 않습니까? 단독.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예. 공개적으로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이팔성 씨가 어떻게 조사받았냐. 예. 이병모의 메모가 있었다.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팔성 이름이 나왔고 네. 이팔성을 씨를 조사하다가 집에 압수수색 갔더니 네. 메모지를 뜯어서 먹고 있는 거를 식용될 것도 잡혔다. 아니고 뭐. 그래서 이팔성을 비망록이 시상에 나왔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이 두 개가 다 모 언론사에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 예. 그리고 제가 우리 항상 재밌는 얘기는요. 2부에서 3부 나갈 때 광고 나갈 때 제가 백브리핑을 하거든요. 예. 그때 제가 백브리핑에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김소남 의원이 좀 공천한 건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그 말씀드렸는데 또 그 다음 날 또 언론사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증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정치쇼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독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사 좀 끝나고요. 오늘은 이따가 백브리핑 할 때 하려고요. 백브리핑.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따가 또 특종 기대하고. 자, 이번엔 삼변 시대 패셔니스타. 비교 대상이 삼변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이건 아니에요. 예. 웬만하면 여기보다 좀 괜찮은 많이. 자, 우리 피플문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피플문. 예. 그래도 출마할 때 만약 출마하신 일 있으면 피플문으로 미셔도 되겠어요. 백성. 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왜냐면요, 제가 이 백성문 이름을 가지고 제가 만든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만든 별명이 있는데 방송에서 할 수가 없는 별명이에요. 근데 피플문이라는 이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네. 난 이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피플문으로는 출마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좋네요. 이게 제가 만든 거랑은 이름입니다. 실적으로 다릅니다. 선거 친화적인 이름이에요. 소개전이긴 한데 저기 별명이면 혹시 백 변호사님 문빠세요? 전세모.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변협에서 거부당한 워낙 큰 분이라서 감히 대한변협이 끌어안을 수 없는 큰 판사. 정치쇼 청취자들 마음속에는 이미 변호사 이정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다른 분은 현직인데 저는 왜 전직으로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그러면 현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입니다. 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변호사를 대표하시고 또 한 분은 사무장을 대표하시고. 삼변 시대인데 왜 변호사님을 부르시지? 사무장을 부르셨어요. 사무장인데 변호사보다 더 잘 알아. 그게 함정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의자계를 대표해서 피의자계를 대표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예. 자, 오늘도 세 분이 똘똘 뭉쳐서 정말 재미난 삼변 시대 기대하겠습니다. 자, 좀 뭐 하나 좀 푸시죠. 일단 상황 좀 보고 제가. 상황 보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백브리핑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백브리핑. 자, 백브리핑 제가 김 변호사님 저렇게 비싼 티 내시는 분이 아닌데. 요즘에 굉장히 비싼 척해요. 지난주에 단독 두 개 그날 저녁에 메인 뉴스에 딱 방송 하나씩 나왔죠. 근데 이거 백브리핑한 거 업무상 비밀 누설은 아니죠? 아니죠. 좀 다 비공무상 비밀 누설. 그냥 한 며칠 빨리 말씀드리는 업무가 방송이시라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쇼크 정말 오늘도 충격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고 내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수사와 내사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전 단계 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저께 광의의 수사. 그저께 사실 김지은 그 당시에 이제 수행비서 시절에 안희정 지사에게 이제 8개월 동안 한 4차례 정도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죠. 사실 저는 그거를 한 1시간 전쯤인가 이제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서 저는 그냥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희정 지사가 뭘 당했다는 거야? 이렇게 느꼈을 정도로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좀 깨끗하고 좀 이렇게 성실하고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것 같은데 새로운 시대의 감수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극단적으로 다음 대선에 거의 1순위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굉장히 인정받는 정치인이었는데 말 그대로 한 방에 갔죠.
사실은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 네. 당대표 선거에서 이분이 그렇죠. 나오면 뭐 확실하다. 거의, 네, 그랬죠.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폭로가 나오니까 바로 다음 날 이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냥 방송만 나갔을 뿐이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사전적인 조사나 자료 점검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김지은 씨를 좀 이렇게 접촉을 해서 내용 좀 확인하고 그런 걸 좀 모은 과정 이후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김지은 씨 이제 대리인이 어제 서부지검 맞죠? 서부지검에 이제 정식으로 고소장을 넣었죠. 고소장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용은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하면 예. 넓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죄가 이제 강간죄잖아요. 예. 그건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거고 네. 이번에 문제 제기한 거는 그 강간죄가 아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성폭행을 당했다로 알고 네. 있는데 강간이 아닌 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 그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예. 실제로 때리거나 협박은 안 했는데 네. 좀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 이런 걸 처벌하는 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게 힘입니다. 힘. 내가 파워. 만약에 이분이 나한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내가 거절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잘릴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이익이 없어지겠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미투의 대부분이 이 권력형 성범죄 이게 대부분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윤택 감독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도 그것도 만약에 이제 그 공소시효 안쪽에 있는 것 아니면 그다음에 고소기간 도과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친고죄 폐지된 2013년 6월 19일 이후나 아니면 그 전에 상습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위력이 있고 또 위계가 있는데 이거 어제 양지열 변호사 나와서 위력과 위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완전 다르죠. 한자도 다른 것이다. 근데 이거를 위계를요 위계 질서 할 때 위계로 알고 계시는 분이 글쎄요. 많더라고요. 예. 그 위계 질서가 아니고 속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위조할 때 위. 네, 속이는 거. 이런 거죠. 예. 폭행 협박보다 이제 강간죄는 폭행 협박에서 있잖아요. 네. 폭행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위력, 협박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위계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거 예. 정말 예예요. 예. 안희정 지사가 예. 일단 전 지사는요.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김지은 비서하고 이제 뭐 이렇게 관계를 맺기 전에 예입니다. 예.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또 자른다. 이러면 이건 위력에 들어가는 거고. 위력. 예, 예, 이쪽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게 아니라 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나중에 4년 후에 나 청와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위계. 위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유혹이나 유인 요건 이제 위계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약간의 협박성 멘트가 들어가면 위력으로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갖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지은 씨 인터뷰 전문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일단 뭐 폭행 협박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도 강간죄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말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평소에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에게 너는 내 비서고 수행비서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남들이 다 노라고 해도 너는 예스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지사고 나는 이 수행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위력이 될지 위계에 될지는 그 당시에 서로 어떤 멘트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어저께 피해자들이 고소한 죄명을 보니까 예, 예. 추행 부분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는 것 같고 예, 예. 가는 부분은 위계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성관계 하기 전에 이제 일종의 어떤 그런 대화들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너 내 말 잘 들으면 예. 뭐 잘 될 거야. 예. 뭐 나 나중에 이렇게 되면 너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예. 이런 류의 막 멘트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재까지 추정은요. 집권은 대박이다. 예? 이런 그래서 뭐 그래 집권은 대박, 나도 대박, 너도 대박, 위아도 대박,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근데 일단 그 고소장 내용만 보면 그런 이유가 들어갔을 거로 추정을 하는 거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조사 끝난 건 아니니까 예, 예. 법적인 판단은 조금 이제 우리가 딱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예. 김지은 씨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멘트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건 위계 쪽보다 위력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그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정열 전 판사님,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게 무슨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뭐 문자가 주고받은 거면은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은 그냥 뭐 대화 속에서의
그런 소통들을 그 법정에다가 증거로 내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가해자가 오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녹음을 하지 않고서야 무슨 말이 오갔는지. 지금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 위력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대법원이 내리고 있는 게 있어요. 네. 98년도에 나온 리딩 케이스 같은 판례인데 여기에 네. 보면은 이제 이 위력이라고 하는 이 업무상 위력에 있어서 위력이라고 하는 게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간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해자의 한 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저항을 어렵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아예 뭐 아니면 어렵게 하는 곤란하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데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냥 자유 의사를 억압할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느 때냐면은 이런 경우가 판례에 의하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도 않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일단 지위 자체가 지사고 비서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여기에 포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건 근데 중요하지 문제는 않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그렇더라도 문제는 이제 이런 지위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의의 문제인데 주관적인 의사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과연 이 당시에 이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사는 없었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악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하 관계에서 연애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까지 지위 그런 게 때문에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위로 이용해서 이걸 뭐 위력에 의한 가늠이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좀 어찌 보면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대부분 좀 내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지 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일단 안지사 측 입장문을 좀 보면요. 최초에 김지은 씨가 이제 폭로를 했을 때 이제 비서실에서 나온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거는 좋은 감정으로 했다. 네. 다만 불륜이긴 해도 불륜이니까 연애였다. 쉽게 말하면 불륜이지만 이거는 강제로 한 거 아닙니다. 였는데 안지사가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입장을 내놨죠. 비서실의 얘기는 잘못됐다. 근데 비서실의 얘기는 잘못됐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지사 얘기는 그래 내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적절하게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걸 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비서실 의미가 틀렸다는 게 뭔지 아직은 정확하게 추론되지 않는데 안지사가 그 부분을 만약에 시인을 한다면 그건 자백이 되니까 자백이 되면은 뭐 이거 수사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안지사가 만약에 이제 소환이 돼서 이제 그 강제성 부분이나 업무상 위력 부분을 부인하면 그러면 또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안지사의 입장문을 법률적 의미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냥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문구 자체가 일단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는 얘기는 정치인들이 무슨 일이든 생기든 일단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지사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멘트 비서실 통해 나갔던 멘트 합의한 건데 하긴 했는데 합의한 거야 이거. 이게 사실은 모든 성범죄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멘트가 이거거든요. 하긴 했는데요. 강제는 아닙니다. 합의했으면 이거. 이게 모든 사람이 검사 앞에는 판사 앞에는 변호사 앞에 한 얘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반응이 나왔고 비서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워낙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가 최고위원회에서 안 좋은 이거 말이 되냐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일단 정치적인 책임 문제만 인정하면서 위기를 좀 벗어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법정에서 내가 자백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예면에 흐르는 뉘앙스는. 그래서 아마 이게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안전지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다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안전지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구에 뭐 마지막에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썼거든요. 중단은 재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안전지사 입장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법적으로 다 자백했다. 제가 위력에 의한 가늠 어떻게 되죠? 구속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으로나 정치인으로나. 근데 안전지사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뭐 무혐의를 받거나 법정에서 무죄가 되면 내가 불륜을 저질렀을지언정 성범죄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혹시 나중에 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정치활동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네. 아마 경찰에서부터 상당 부분 저는 아마 무혐의를 저는 다툴 것으로 봅니다. 아마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안희정 전 지사의 전략, 법정 전략 뭐 예단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지금의 어떤 어제 입장문 발표라든지 그 전날 도청 비서실에서 나왔던 그런 입장문들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돌파할 것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 뭐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안희정 지사도 연락 다 끊고 그 SNS에 하나 딱 올려놓고 예. 다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예. 글을 올렸는데 근데 법정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내 도지사직 그거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좀 억압해서 아까 자유의사라는 표를 썼는데 네. 그런 것까지 억압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적절하지만 다소 오해 소진이 있어도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 관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책임은 좀 별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일단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많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사람들이 혼동하지 네, 않습니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얘는 무죄 받으면은 도덕적 책임까지 그냥 퉁으로.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 그 와이프와의 그 굉장히 뭐 절절한 사랑, 예. 그다음에 무슨 뭐 그때 안깨비 뭐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깨비 패러디하는 그런 사진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쨌건 부인이 하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저는 재개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뭐 범죄가 성범죄가 처벌이 흔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조차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법에서 정한 형량만 가지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또 형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벌금은 없습니까? 벌금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뭐 벌금도 있는데다 그래서 아까 당장 이제 만약에 그 범행을 부인하고 나서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자료가 증명이 충분하다면 구속을 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과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좀 회의적입니다. 심지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야 뭐 사실 그거는 이제 형량이 얼마가 나오냐는 그런 어떤 정상관계를 보고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예. 유죄냐 무죄냐는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실제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쉽지 않아서 뭐 진짜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도지사로서의 지위, 뭐 나중에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뭐 그냥 그런 정도 엄청난 영향력을 이용해서 억압해서 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못한다면, 예. 그건 무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이제 처벌이 돼도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고소장에 지금 표현된 죄명이 좀 걱정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백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위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도 있었고 위력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위계를 처음에 그러니까 그 위계는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속였다는 거거든요. 예. 속인 걸 먼저 드러냈다는 게 그게 우선순위라는 게. 뭘 속였다는 거죠, 그게? 그건 알 수 없죠. 아직. 그건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이게- 얘기한 거에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뷰 내용으로서는 더 정확한 거는 위력인 것 맞아요. 같은데 왜 저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위계를 전면에 내세웠을까라는 게 상당히 좀 석연치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수사기관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왜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예. 뭐 대선 주자입니다. 참 유력한 대선 주자니까 네. 유망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언론이 모든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건데 예. 이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아마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당시 있었던 대화 구성, 안정 뭐라고 말았다, 김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이제 성범죄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성범죄 사건들 기록 보잖아요. 네. 이건 그냥 포르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떻게 성관계를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합의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아니면 강제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방금 자세히 말씀드린 예, 그렇지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가 어떤 형태의 어떤 관계를 맺은지까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기 2차 피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게 뭐 높겠네. 공개되는 그게 건 언론에 아니니까. 노출돼 버리면 언론 이제 노출되지 않죠. 그래도 그거, 그거 예. 다시 거론되고.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예. 것들을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예. 피해자 말만 듣고 또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 당시였었던 과정, 관계 당시 문제, 네. 관계 후의 어떤 사후 정황들 예.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어떻게 될지 저도 짐작은 할 수는 없으나 이게 저 안희정 지사가 빡 때리고 했던 폭행 이거면 깔끔한데 깔끔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조금 지난한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하나 변수는 있어요. 네. 이게 김지은 씨가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단언 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예. 있다예요. 그건 예.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피해자도 지금 뭐 미투에 동참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유형이 비슷하면 그러면 입증이 훨씬 쉬워지죠. 아.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피해자가 두 명이면 네.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나와도 이제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판례로 하나 제가 뒷받침을 해드리자면 예. 아 역시 2017년도 10월달에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성폭행에 관한 판례인데 예. 유형력을 그러니까 폭행을 한 거죠. 폭행을 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네. 그리고 그 행위 당시하고 이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걸 그대로 판례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3부에서는요. 어디선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피해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여기까지고요. 11시 지나서 3부에서 뵙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언론사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증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했어요. 그래서 예. 오늘도 제가 우리 저 정치쇼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독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오늘 또 되는데 하나 인사 좀 끝나고 인사 좀 끝나고요. 예, 예. 오늘은 이따가 백브리핑 할 때 하려고요. 아, 백브리핑.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따가 또 특종 기대하고. 자, 이번엔 3변 시대 패셔니스타. 비교 대상이 3변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아 이거 아니에요. 예, 뭐 예, 예. 웬만하면 여기보다 좀 괜찮은 많이. 자, 우리 피플문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백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피플문. 예. 그래도 출마할 때 만약 출마하실 일 있으면 피플문으로 미셔도 되겠어요. 백성문. 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지금 아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왜냐면요. 제가 이 백성문 이름을 가지고 제가 만든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만든 별명이 있는데 네. 방송에서 할 수가 없는 별명이에요. 근데 야 피플문이라는 이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네. 난 이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피플문으로는 출마도 해야 되겠네. 이거 보니까 뭐 좋네요. 아, 이게 제가 만든 거랑은 이름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선거 친화적인 이름이에요. 소개전이긴 한데 이 저기 별명이면 혹시 백 변호사님 문빠세요? 전세모.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수요일은 항상 3변 시대. 3변 시대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뉴스. 이번 주도 정말 산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자, 지난주 3변 시대에 나오셔서 이팔성 씨가 비밀 메모를 정말 말 그대로 씹어먹을 뻔했다. 이런 특종을 터뜨려 주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랑부터. 좋은 방송이에요. 이번 주도 하나 좀 터트려봐요. 제가요 자랑을 해야지. 제가 원래 이제 3변 시대 오면 항상 또 단독을 또 하지 않습니까? 단독.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예. 공개적으로 2개를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예. 이팔성 씨가 어떻게 조사받았냐? 예. 이병모의 메모가 있었다. 음.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팔성 이름이 나왔고 네. 이팔성을 씨를 조사하다가 집에 압수수색 갔더니 네. 메모지를 뜯어서 먹고 있는 거를 식용될 것도 잡혔다. 아니고 뭐. 그래서 이팔성의 비망록이 시상에 나왔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이 2개가 다 모 언론사에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항상 재밌는 얘기는요. 2부에서 3부 나갈 때 광고 나갈 때 제가 백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백브리핑에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김소남 의원이 지금 공천한 건 문제가 있다. 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그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거지 모은 과정 이후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김지은 씨 이제 대리인이 어제 서부지검 맞죠? 서부지검에 이제 정식으로 고소장을 넣었죠. 고소장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용은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하면 넓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죄가 이제 강간죄잖아요. 그건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거고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그 강간죄가 아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그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성폭행을 당했다로 알고 있는데 강간이 아닌 겁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실제로 때리거나 협박은 안 했는데 좀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 이런 걸 처벌하는 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예요.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게 힘입니다. 힘. 내가 파워. 만약에 이분이 나한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내가 거절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잘릴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이익이 없어지겠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미투의 대부분이 이 권력형 성범죄 이게 대부분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윤택 감독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도 여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고 내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수사와 내사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전 단계가 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저께 광의의 수사. 그저께 사실 김지은 그 당시에 이제 수행비서 시절에 안희정 지사에게 이제 8개월 동안 한 4차례 정도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죠. 사실 저는 그거를 한 1시간 전쯤인가 이제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서 저는 그냥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희정 지사가 뭘 당했다는 거야 이렇게 느꼈을 정도로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좀 깨끗하고 좀 이렇게 성실하고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것 같은데 새로운 시대의 감수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극단적으로 뭐 다음 대선에 거의 1순위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굉장히 인정받는 정치인이었는데 말 그대로 한 방에 갔죠. 사실은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분이 나오면 뭐 확실하다 그랬죠.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폭로가 나오니까 바로 다음 날 이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냥 방송만 나갔을 뿐이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전적인 조사나 자료 점검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김지은 씨를 좀 이렇게 접촉을 해서 내용 좀 확인하고 이번에는 대한변협에서 거부당한 워낙 큰 분이라서 감히 대한변협이 끌어안을 수 없는 큰 판사 정치쇼 청취자들 마음속에는 이미 변호사 이정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다른 분은 현직인데 저는 왜 전직으로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현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입니다. 사무장. 알겠습니다. 두 분은 변호사를 대표하시고 또 한 분은 사무장을 대표하시고. 삼변 시대인데 왜 변호사님을 부르시지? 사무장을 부르셨어요. 사무장인데 변호사보다 더 잘 알아. 그게 함정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의자계를 대표해서 피의자계를 대표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이 똘똘 뭉쳐서 정말 재미난 삼변 시대 기대하겠습니다. 자. 좀 뭐 하나 좀 푸시죠. 일단 상황 좀 보고 제가 상황 보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백브리핑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백브리핑. 자 백브리핑 제가 김 변호사님 저렇게 비싼 티 내시는 분이 아닌데. 요즘에 굉장히 비싼 척해요. 지난주에 단독 2개 그날 저녁에 메인 뉴스에 딱 방송 하나씩 나왔죠. 근데 이거 백브리핑한 거 업무상 비밀 누설은 아니죠? 아니죠. 좀 다 비공무상 비밀 누설. 그냥 한 며칠 빨리 말씀드려요. 업무가 방송이시라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쇼크 정말 오늘도 충격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의혹